자, 그럼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전륜 거부를 놓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비대위 전환 요구까지 나왔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전혀 그쪽으로는 가지도 못했어요. 입장 변화 없이 어떻게 선거 치르겠습니까? 주말도 그렇고 설명자를 돌아다녀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장 대표 발언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 기대한 거라는 다른 게 나와가지고 지금 빨리 좀 바꾸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이른바 이틀막 의원총회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의사 진행 발언에도 불구하고 어제 당 지도부가 폐기한 당명 개정 관련 이야기로만 점철됐습니다.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이 의원총회 참석했던 의원들의 반응이 다 이런데, 자, 당명 개정 얘기는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구태여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것은 과연 전륜 얘기를 빼기 위한, 미루기 위한 이른바 이틀막 의원총회였다는 게 이 조은희 의원의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이제 우리 당의 이른바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이른바 초재선 중심의 개혁 모임에 이제 소속된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의 전륜을 계속 요구하고 당의 혁신을 요구했던 이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금 더 활발한,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인 당의 노선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아마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2월 20일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전륜 거부 선언. 네. 저는 그걸 한마디로 윤 어게인 공개 선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오히려 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절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적반하장식의 논리를 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민심과 당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미 미루기로 했던 당면 개정 이야기나 보고를 받고, 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라고 불리우는 3대 악법에 대한 이야기, 필리버스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 107명이 모여서 정말 본질적인 토론을 한번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네. 조은희 의원이 지금 SNS에 올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네. 그런 개혁을 요구하는 초재선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마저 만약에 묵살하면서 당명 개정과 관련된 허황된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원총회 자체도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일종의 당내 필리버스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민주당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이제 정당 지지율의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역구 활동이나 밖에 나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도 정신 차려라.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못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본의 아니게 민주당이 의문의 일패 같은 이런 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돌아보면,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네. 민주당 내부에도 자만이나 교만은 아니되 나태한 기운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민주당이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들이 막 생기고 있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도 정당 지지율은 변화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기능이나 긴장하는 태도, 네. 이러한 어떤 것들이 스스로 나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걱정들이 들고 있고, 또 국민의힘을 내부를 보면서 와, 민주당이 저런 분열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심정적 분당 상태다. 네. 이런 어떤 조롱을 받던 때 엊그제 그런 생각도 나고 네. 이러잖아요.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라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것인가를 발굴하고 또 약속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과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까지도 선한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합리적인 건강한 제1야당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와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근식 우리 교수님도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박지원 수석 대변인께서 민주당도 틀림없이 잘못하는 게 있을 텐데 국민의힘이 워낙 못하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자만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경계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 말 그대로 좀 거의 최대의 분열 위기에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성명을 낸 바로 다음 날 다시 또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75명이 그냥 지켜라 이렇게 또 성명을 내고 이렇게 거의 뭐 맞고서 좀 비슷한 것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식 실장께서도 지금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신데 네. 사퇴하는 쪽에 이름을 올리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저렇게까지 우리 당을 보면서 민주당의 오만함을 걱정하는 이 지경까지 온 것에서 정말 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정말 유구무원이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조롱 섞인 야유거든요. 정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만 또 할 말은 없는. 진심입니다. 네, 할 말은 없는 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당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돌이켜볼 수밖에 없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끼리 장동혁 대표 사퇴와 장동혁을 흔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언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의원총회가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당의 노선과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건설적인 토론과 생산적인 토론보다는 당면 개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이 당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대책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우리 당의 노선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전 당원 투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정가의 보도가 당대표 재신임을 놓고 걸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 투표하자. 그런데 아무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날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 이른바 윤 어게인 선언은 1987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호언 선언을 한 건 4.13 호언 조치랑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전 반역사적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전 당원의 뜻인지를 놓고 정말 저는 힘이 없고 걸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 당의 중진과 우리 당의 정치 지도자급 인사들과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이 당대표에게 2월 20일 당신의 선언이 정말 당원들 전체의 뜻인지 우리가 걸자, 확인해보자 라고 좀 결기 있게 한번 저는 정면 대결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원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당원 투표를 해서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의 윤 어게인 선언이 당원들 전체의 뜻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게 아직도 저는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대선 기간에 후보 강제 교체 때 우리 당원들의 집합적인 지혜를 모아가지고 좌절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특히 2월 20일 지난주에 이 윤 어게인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우려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과 또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장동혁 대표에게 전당원 투표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을 저 개인적으로 정말 건의를 드립니다. 자, 근데 말씀하신 현역 의원, 중진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영남권 의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석수로 따져보니까 거의 65%쯤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왜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이 저렇게 산으로 가는 형국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총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선이 눈앞에 있고 총선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본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택을 해서 싸움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지금 지방선거는 지금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 본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오불관원으로 관망하는 자세가 많고요. 특히 이제 영남권이 주로 우리 당의 다수 의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에 계신 분들은 2년 뒤에 공천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고 공천만 받으면 바로 자동으로 당선이 되는 그런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의 노선에 대해서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들의 의도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섣불리 나서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걸어서 싸울 수 있는 결기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진 의원들 또 초재선 의원들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이나 박경주 시장이나 이런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광역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나서서 좀 결기 있게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좀 한판 승부를 벌였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영남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세훈 시장이 네. 전면에 나서는 그런 형국이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만 봐도 민심과 괴뢰된 노선으로 네.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선거는 어렵다. 네. 그러면서 절연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도부가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를 상대로 당권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이 많은 속마음이 그런 입장 표명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라고 직격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잃고 나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은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패배가 뻔한데 네.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국민의힘 당명을 그때 바꾼다고 하잖아요. 당명을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바꾼다고 한 이유는 지방선거 전에 바꿔봐야 네. 어차피 지방선거 질 건데 지면 또 바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김근식 교수가 저한테 조롱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영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는 그 공간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미 뭐 여러 가지 당 지도부와 굉장히 결을 달리하면서 뭐 공천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쪽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네. 목소리가 뭐 그렇게 클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는 영남의 기득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들이 뭉쳐서 나서기 전에는 절대 이 지도부의 노선을 바꿀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이 3.5%포인트 하락한 32.6%로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3.8%포인트가 올라가서 48.6%를 기록을 했네요. 자, 양당과의 격차가 지금 16%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인데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무기징역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또 절연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 발표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을 구속 취소시켰던 지기현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나왔고 내란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당연히 우리 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지지가 하락하는 주요 원인이었을 거고요. 더 큰 것은 그 19일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2월 20일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원 조치에 버금가는 네. 윤 어게인 호윤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나는 윤석열과 함께 가겠다. 윤석열이 무죄 추정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우리 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을 오히려 절연의 대장이라고 당대표가 말해버렸으니 당연히 저는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 가깝고 아스팔트 강성 우파에 가까운 일부 극렬 지지층 말고는 우리 당의 합리적인 보수 유권자들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 당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 무기징역 선고와 장동혁 대표의 220 윤 어게인 선언으로 인해서 중도층의 민심 또 우리 당의 합리적인 지지자들도 지지를 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저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씀대로 일단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가장 지금 다급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총대를 메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권 유지에 더 관심이 많은 속마음이 예. 그런 입장 표명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잃고 나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무엇이 민심인지 좀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고 하소연할 뿐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도부를 교체할 힘이 없습니다. 노선 변화를 촉구할 뿐이죠. 저도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이런 입장을 예. 당이 계속 견지한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TK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할 겁니다.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잘 들어보면 이대로라면 그냥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빨간 점퍼 입지 말고 그냥 무색으로 흰색 점퍼 입고 선거운동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각오 같은 거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TK 외에는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서울도 가능성이 없다를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저런 걸 떠나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 입장은 오죽 답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저 모양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스스로를 개혁할 그럴 동력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네. 그러한 지경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부에서 스스로를 정화할 힘이 없을 때 그럼 외부의 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외부의 힘이 지금 오세훈 시장 이야기한 대로 지금 자기는 어떤 영향을 미칠 힘이 없는 거예요. 내부에서 영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이번 지방선거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절대절명의 과제를 해결할 그런 인재들을 뽑는 그런 선거여야 되는데 의외로 국민들에게 그런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당으로서야 어쨌든 책임을 더 지면서 감사한 마음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본다면 그 다양성이나 능력의 어떤 다양화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방선거를 과연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까지 들 수가 있어요. 네. 이 문제가.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금방 그래프 보셨습니다만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이 특성인데 네. 리얼미터에서 저렇게 두 자릿수 이상 확 벌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근식 교수 앞에 놓고 아니, 정말로 좀 국민의힘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오죽하면 제가 아니 정말로 이게 무슨 조롱이나 이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예. 알겠습니다.